우리가 낭비 제거를 하려면 통상 뭐 판관비를 줄여야 된다, 사람을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낭비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프로세스를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라는 게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가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더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린 상품을 매장에 못 넣음에 따라서 발생되는 매출 총이익을 놓치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식품 매장에서 딸기를 공급받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매장이 컨디션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상권의 규모나 그다음에 매출 규모, 타겟팅한 고객들도 거의 아주 컨디션 자체가 거의 비슷한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매장에 딸기가 입고돼서 마지막에 매출 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매출 총이익이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가 들어와서 마지막 솔드아웃 될 때까지의 그 프로세스, 그것을 잘 관리한 매장은 다른 매장보다 매출 총이익이 2배나 나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낭비 제거를 하려면 통상 뭐 판관비를 줄여야 된다, 뭐 사람을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낭비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프로세스를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라는 게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죠. 조직 내에서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라는 것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밸류를 아주 최단 시간 내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고객한테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만약에 중간에 단계를 한두 개를 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프로세스라는 것은 모든 자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이 빠지는 거죠. 시간도 절감이 되고 들어가는 인원도 줄게 되고 관리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도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고객한테 제공되는 가치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가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더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린 상품을 매장에 못 넣음에 따라서 발생되는 매출 총이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또 안 팔리게 되니까 그 상품을 다시 물류센터로 반품하거나 아니면 그 미어터지는 상품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뭐 다른 창고를 얻거나, 그래서 발생되는 상품화 비용, 그 다음에 창고 비용, 또 상품화하거나 반품하거나 그러한 부가가치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들의 가업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프로세스상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 프로세스를 잡는 거는 결국 경영자의 관심사항과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체인들은 자기의 어떠한 가업의 성과물을 위해서 일들을 하죠. 거기에 무수히 많은 어떤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고객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제공되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잡는 작업들을 이제 경영자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잡을 것인가? 첫 번째는 프로세스의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상품이 들어오는 곳, 그러니까 공장에서 매장까지 또는 매장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프로세스가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려보는 거죠. 그 그려볼 때 고객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그려보다 보면 그 프로세스상에서 고객한테 가치를 주고 있는 가업 또는 가치를 주지 않는 가업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의 설계도를 그려보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밸류체인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밸류체인이 다 같이 모여서 그런 투입 프로세스를 그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제공되는 가치를 위해서 밸류체인 상의 최초에 시작되는 프로세스부터 마지막 밸류가 고객한테 제공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 어떤 프로세스가 이상적인 프로세스인가를 그려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경영자분이 코디를 하셔서 전체 밸류체인들을 다 모아서 그 프로세스를 그려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장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그려보면서 고객한테 제공되는 가치가 떨어지는 가업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바꾸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객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프로세스를 실제로 그려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채용하고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피플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혹시 여러분들 관련된 추천 강의가 아마 CAC, 프로세스 설계에 관련된 추천 강의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연관 강의로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금세 또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는 실전편. 네, 실전편 수익 네. 구조 틀 설계하기. 예. 조직의 근육이 살아있는 구조되기, 낭비 제거 XYZ. 예,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강의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실천편입니다. 더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